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인간은 움직이지 않으면 쉽게 노화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논리는 예로부터 있어 왔죠. 성경에는 수명이 120세로 나옵니다. 현대 의학자들도 비슷하게 125세까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도 현재 65세를 넘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세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인생 70은 옛말이고 인생 100세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은 또 인생 100년 사계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5세까지가 봄, 50세까지가 여름, 75세까지가 가을, 100세까지가 겨울이라는 것이죠. 이에 따른다면 70세 노인은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만추쯤 되는 것이요, 80세 노인은 초겨울에 접어든 셈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에서와 같은 회가 개념이 없는 서양에서는 대체로 노인의 기준을 75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65세에서 75세까지를 Young Old 또는 Active Retirement라고 부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연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연령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젊음일 것입니다. 유대계 미국인 시인 사무엘 올만은 일찍이 그의 유명한 시 청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노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96세로 타계한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타계 직전까지 강연과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페루의 민속사를 읽고 있으면서 아직도 공부하시냐 묻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1973년 96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3세 때 유엔에서 조국 카탈루냐의 민요인 새의 노래를 연주하고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하여 세계인들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이들보다 나이는 적지만 금년에 만 79세인 세계 제1의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는 최근 이제 쉴 때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쉬면 늙는다. If I rest, I lust라며 바쁜 마음이야말로 건강한 마음이라며 젊음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젊은이보다 더 젊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된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소극적인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노령에도 내 세포는 정식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 확실히 늙음은 나이보다도 마음의 문제인 것 같다. 물론 생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 수 있다면 감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젊음과 장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80세 넘어서도 말이 젊은이 못지않게 빠르고 대화에 쓰는 단어가 풍부한 사람들을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지만 은퇴 후에 새로운 직업이나 배움에 뛰어드는 70세 청년도 있고 영어 수상 소감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은 시니어 윤여정도 나옵니다. 반면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이 70대 중반에 치매로 고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퇴화하는 뇌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 노화를 늦춰가며 총명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뇌는 어떻게 늙어가는가? 약 70세부터 사용하는 단어 수가 줍니다. 말하는 속도나 대화 구성 등 언어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다만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80세 정도에도 유지됩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져도 기다리면 제대로 그런 일을 마칩니다. 나이 들어 뇌신경세포 수는 감소하나 그 안에서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서 뇌 기능을 보살도록 합니다. 기억력은 최신 것부터 떨어집니다. 새로 만난 사람이 이름이나 어제 먹었던 메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휘발성 기억력이 낮아집니다. 70세가 넘어가면 뇌 혈류량이 젊었을 때보다 20% 정도로 감소합니다. 뇌혈관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는 탓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이 있으면 뇌혈류 감소가 촉진됩니다. 이 때문에 초고령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알츠하이머 치매만큼 발생됩니다.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뇌가 싱싱해집니다. 눈, 코, 귀, 입이 즐거우면 뇌에도 좋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즐거운 것을 많이 듣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뇌에 좋다는 의미입니다. 시력을 잃으면 사물을 잃고 청력을 잃으면 사람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뇌는 시력과 청력의 자극으로 움직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보청기로 만회하고 시야가 부해지면 백내장 수술 등으로 시력과 시야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모두 우리의 뇌를 위해서입니다. 맛을 음미하며 씹어먹는 식사가 뇌를 크게 자극합니다. 이를 위해 위아래 맞물리는 치아를 최대한 많이 보존해야 합니다. 치아를 잃었으면 임플란트로 채워 씹는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호기심은 뇌를 끝까지 작용시키는 온스위치입니다. 매일 다니던 길거리를 산책하더라도 평소와 다르게 새로 바뀐 게 있는지 유심히 관찰하며 다니는 게 좋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가 있으면 들러보고 어디서 어떤 물건이나 식품이 싸고 좋은 것을 파는지 알아보러 다니면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양한 책 읽기와 그림 보기, 음악 감상 등 예술적 경험은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사고를 유연하게 만듭니다. 외국어와 같은 처음 접하는 학습은 깨어있는 뇌세포를 늘리는 데 가장 좋습니다. 매일 하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생활은 뇌세포를 5%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카드놀이, 낱말 맞추기, 산수풀이 등 일부러 시간 내어서 머리 쓰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스톱, 파크 골프 같은 게임은 최고입니다. 여러 사람과 지속해서 교류하는 것도 뇌를 깨웁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뉴스도 자세히 보게 되고 바깥 출입하려면 업무무새도 챙기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는 초고령에서는 멀리 있는 친구나 식구보다 동네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수록 학연, 연연, 직장 등 연구 중심 어울림보다는 지역 중심 어울림을 늘려야 합니다. 뇌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평소에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차 있으면 가뭄이 와도 버팁니다. 일상에서 머리를 끊임없이 굴리고 오감을 즐겁게 하며 살면 뇌가 싱싱해집니다. 오늘도 마음 많은 청춘으로 살아가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연치유사 1급 건강관리사 자연치유학과 교수 박철효.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항상 머리를 쓰고 모든 사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십시오. 사물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고 남들에게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권덕TV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못할 때나 사람들부터 공여나 스팸 취급받을 때마다 이제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청춘 합창단 세계 재패까지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 그 한결같은 세월 장장 13년이나 걸렸지. 이제 겨우 5년 가지고 뭘 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저희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그 기록이 타인에게도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성공하면 좋고 아니라도 좋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했기에 지난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만들고 올리면서도 지칠 줄 몰랐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보았기에 컨텐츠 부족에 시달릴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어떤 분야로 집중했었다면 1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태포럼 주관 김영석 교수님 강연에 가서 영상 만들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평시 같으면 강연 듣고 사람 만나고 참 좋았다 두어 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만 오늘은 다릅니다. 김 교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분의 영상도 찾아보고 인터뷰도 살펴보며 어떻게 이 유익한 영상을 기록하고 만들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께 그분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더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 편집 과정에서 적어도 몇 번은 반복적으로 듣게 되니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 이런 신박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저에게 유튜브는 새로운 세계의 신천지였습니다. 자신의 방송국을 하나 가진 셈이니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댓글 달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사회적인 교류도 생기니 그 또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제 한 분 두 분 그 노하우 전수를 바라시는 분들도 생겼으니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이 하나 더 생겼구나 싶어 오늘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입니다. 이 좋은 일을 저 혼자만 향유한다면 그것은 이기 그 자체겠죠. 좋은 일은 나눠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시니어분들께 유튜브 만드시길 권하고 그 전도사 역할을 자임합니다. 때로는 개인으로, 때로는 그룹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 잘 가고 보람있고 자신의 기록이 남겨지고 때로는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도 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떻게 일상을 유튜브로 만드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상입니다. 일상과 관련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유튜브에 재료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먹었던 맛있는 갈치조림, 손주들과 나눴던 정겨운 대화, 선막에서 일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됩니다. 집사람과 함께 갔던 음악회, 그뿐만이 아니죠. 노래 또는 시, 그리고 또 읽었던 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상들을 유튜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것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이 필요하겠죠. 영상은 여러분들 틈틈이 주변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대로 그냥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거나 빌려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풍부할수록 여러분들의 유튜브 내용도 풍성해집니다. 아무리 영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적절하게 이어붙이고 또는 잘라붙이고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편집 툴들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인샷, 캔바, 캡컷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제가 쓰는 인샷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자, 이제 편집 툴까지 마련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끝도 없이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또 시도하는 트라이얼 앤 에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의 고수라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집을 잘할 수 있을까 한 수 배우기 위한 것이었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배워서 내가 직접 만들자. 왜 그런 결론을 내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타이밍입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시키면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고 때로는 한 달도 좋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일상 TV에서 이것은 절대 피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 내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표출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기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 세 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돈이 많이 들죠. 은퇴한 시니어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벌지는 못해도 쓰지는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매일같이 저처럼 이런 유튜브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수천만 원은 들어야 할 거죠. 따라서 내가 직접 배워서 내가 직접 하는 일만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직접 해보고 실패하고 또 다시 하고 이런 트라이얼 에러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우 초창기에 그 유튜브를 보면 낯이 뜨거워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 매일같이 하나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올렸던 영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줄 잡아도 2,500개는 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사용하는 인샷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백그라운드 뮤직을 넣고 나레이션을 넣고 이어붙이고 더하고 빼고 겹치고 이런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설명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바로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노력하시고 트라이하고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셔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참고 영상은 며칠 전에 제가 찍었던 국립합창단의 예술의 전당 공연입니다. 일단 기본 영상이 있으면 이것을 편집해야 된다요. 여기다가 음성을 집어넣는 것은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곤택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국립합창단의 예술의 전당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녹음과 나레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인샷의 툴바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직접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눌러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또 시정하고 그렇게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막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막을 넣는 경우가 T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 형태의 글꼴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립극창단 예술의 전당 무대입니다. 이렇게 고딕체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필기체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색깔도 하얗게, 빨갛게, 그리고 총 천면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 음악도 필요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요. 나레이션이나 중간중간에 이 끊어진 부분을 이 배경 음악이 효과적으로 감춰줄 수도 있고 또 이 글의 내용 또는 이 영상의 내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배경음악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제 들었던 넬라 판타지아 펜프로트 연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를 따오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영상 전체를 이렇게 따올 수도 있고요. 영상은 원래 영상 그대로 두고 음성만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혼합 기능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영상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영상만 살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연히 영상을 겹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듯 정말로 다양하고 다기다능한 기능들이 모든 편집 툴에는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력하고 실패하고 다시 또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손에 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성과가 날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영상을 확보하고 그리고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영상 편집 기술을 익히고 거기다 음성을 집어넣고 배경음악을 집어넣고 그리고 또 영상을 겹치게 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조합되어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유튜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례함이 사라집니다. 늘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거립니다. 일상을 유튜브로 기록하라. 시대 합창단을 전국에 조직해서 모든 분들이 합창의 즐거움을 알게 하겠다는 미션, 그리고 모든 시니어분들이 유튜브를 일상화시켜서 무료한 삶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 이것을 저희 여생 중 소임의 하나로 생각하겠습니다. 청춘 합창단의 The Prayer 보내드리면서 곤택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주의